20세기 초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의 성능과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은하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은자에 강하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빛 강이라는 소리인데 네. 이 은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은하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1920년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외부 은하가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 그 이전까지는 우리 은하 자체가 우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은하, 갤럭시라고 하면 그 자체가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우리 은하 말고도 아주 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은하는 이제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말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각각의 별, 집합 덩어리 단위를 의미하는 말로 예. 의미가 변한 겁니다. 당시 에드윈 허블은 은하의 겉모습, 즉 생김새를 기준으로 해서 은하를 분류했습니다. 재밌게도 실제 은하들을 보면 겉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펑퍼짐하게 둥근 타원체, 럭비공과 같은 모습으로 아주 많은 별이 모여있는 것을 타원 은하, 일립티컬 갤럭시라고 부르고요. 우리 은하처럼 납작한 피자, 빈대떡과 같은 모습의 원반 은하는 디스크 갤럭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은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원반 은하들은 소용돌이 치는 듯한 아름다운 다양한 나선파를 휘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반 은하는 나선 은하, 스파이럴 갤럭시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좀 둥그러운 모양은 타원 은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빈대떡처럼 납작한 모양은 나선 은하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김새 말고 또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은하의 색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이는 은하를 구성하는 각 별들의 온도와 나이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나선 은하는 어리고 온도가 높은 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푸른 빛을 띱니다. 하지만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고 미지근하게 식었기 때문에 붉고 노르스름한 별이 대부분이죠. 예. 또 나선 은하는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신선한 가스와 먼지 물질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반면 타원 은하들은 이미 진작에 그런 재료들을 거의 다 소진해서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죠. 사실 많은 천문학자들은 과거 타원 은하가 진화해서 나선 은하로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치 올챙이에서 뒷다리, 앞다리가 쑥 나오는 것처럼 예. 둥근 타원 은하에서 나선팔이 쑥 자라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타원 은하를 진화 초기 단계인 얼리 타입 은하라고 불렀고 나선 은하를 진화 후기 단계인 레이 타입 은하라고 불렀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은하의 진화 방향은 정반대였죠. 반대죠. 네. 오히려 젊은 별을 많이 가진 나선 은하가 여러 충돌과 병합을 거쳐서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많은 별만 남아있는 타원 은하로 변화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타원 은하의 형성 과정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나선 은하는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은하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사실 가장 빈번하고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은하끼리 충돌하고 병합하는 과정입니다. 네.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가볍고 왜소한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가까워지면서 반죽이 되고 병합합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병합은 더욱 큰 은하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끼리의 격렬한 충돌과 병합은 결국 은하의 형체를 파괴하고 모두 뒤섞어 버리기 때문에 네. 주로 펑퍼짐한 타원 은하를 만들기 쉽습니다. 네. 반면 아름답고 독특한 패턴의 나선팔이 뚜렷하게 보이는 나선 은하와 같은 은하는 만들기가 아주 까다롭죠. 은하끼리의 격렬한 충돌과 병합의 이 혼란스러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도 만들어진 나선 은하들이 뚜렷한 패턴의 나선팔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은하의 덩치를 키울 정도로 효율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은하의 형체가 다 파괴될 만큼 격렬하진 않은 그 중간에 애매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여전히 다양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으로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우리 은하와 같은 거대한 나선 은하가 지금까지 뚜렷한 나선팔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은하들이 어떻게 우주 속에 흔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뚜렷한 나선팔을 가진 나선 은하가 탄생을 하려면 특정한 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최근 이 나선 은하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이 풀려서 화제라고요.
네. 이 나선 은하의 중심부에는 나이가 더 많은 붉은 별이 둥글게 모여서 뭉쳐있는 팽대부, 벌지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은하가 커다란 계란 프라이라면 은하의 중심 벌지는 그 가운데 있는 노른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노르스름한 부분이네요. 네.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나선 은하가 만들어질 때 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벌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물질이 계속 모여들면서 흰자 부분에 해당하는 원반부가 마저 만들어진다고 추정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 새로 은하들을 대규모로 분석해서 진화 과정을 유추한 결과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들은 중심부와 원반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노른자인 벌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흰자인 원반부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벌지와 원반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아, 네. 언뜻 생각하기엔 당연히 중심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주변부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그러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은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우리 은하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인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대신 다양한 진화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은하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은하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10억 년 전 우리 은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재현했습니다. 먼 과거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당시 아직 더 많은 신선한 가스 재료를 머금고 있던 어린 은하수에서는 예. 훨씬 더 많은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찬란한 불꽃놀이가 한창 펼쳐진 후 서서히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조금씩 소진되어 가면서 지금처럼 비교적 차분한 모습의 은하수가 완성된 것이죠. 네. 재밌게도 우리 인간은 130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그저 찰나에 불과한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놀랍게도 인류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우리 은하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천문학적인 통찰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인류의 또 대단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엔 우리 인류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끼던 믿던 시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은하마저도 우리 우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과학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